10 더하기 4는 정확히 14일이죠. 결국 이번 휴전은 외교적인 쇼가 아니라 결정타를 날리기 위한 미국의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정확히 제 위치에 갖다 놓는 데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이었던 겁니다. 자,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을 한다고 발표했죠. 전 세계가 드디어 끝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셨고 주식시장도 막 올랐습니다. 근데요, 이게 정말 평화의 신호탄일까요?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갈등을 끝내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큰 충돌을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인데요. 왜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딱 14일일까요? 이 숫자 14 안에는요, 사실 좀 소름 돋는 군사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거의 이기고 있던 쪽은 미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멈췄을까요? 이건 마치 권투 시합에서 노크아웃 시키기 일보 직전에 선수가 그냥 스스로 멈춰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미 39일 동안 전쟁을 하면서 이란의 핵심 시설들은 다 파괴했고 최고 지도부까지 제거한 상태였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휴전이라니 표면적으로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속셈은 뭘까요? 이 14일이라는 시간의 비밀을 풀 열쇠는요, 바로 미국의 가장 강력한 군사 자산, 이 항공모함 강습단에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항공모함 강습단이 미국 동부 해안에서 페르시아만까지 가는데 최소 10일이 걸려요. 그리고 현장에 도착해서 다시 기름 채우고 무기 싣고 시스템 점검하는데 딱 4일이 더 필요합니다. 10 더하기 4는 정확히 14일이죠. 결국 이번 휴전은 외교적인 쇼가 아니라 결정타를 날리기 위한 미국의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정확히 제 위치에 갖다 놓는 데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군함을 움직이는 동안 이란이라고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들은 완전히 다른 판을 짜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위험한 게임일 수도 있어요. 이란은 군사력으로 미국에 맞서는 대신 전 세계 석유의 목줄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해서 이걸 자신들의 경제적인 톨게이트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이란이 통행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거두면 1년에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무려 140조 원, 미화로는 약 1,000억 달러에 달할 거라고 해요. 물론 이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죠. 근데 문제는 유엔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 편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아주 복잡해지고 있어요. 지금 상황을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 개의 전혀 다른 게임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미국은 군사적인 칼을 더 날카롭게 갈고 있는 반면 이란은 세계 경제의 숨통을 꽉 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정학적 체스 게임 사실 좀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파장은 이제 곧 우리 모두의 일상, 특히 우리 지갑을 직접적으로 강타하게 될 겁니다. 벌써부터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게 너무 위험해져서 배 한 척이 한 번 지나가는데 내야 하는 해상보험료가 무려 12배나 뛰었습니다. 한 번 항해에 수십억 원이 더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비싸진 보험료를 해운회사가 다 부담할까요? 절대 아니죠. 이게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보험료가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수입해오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겠죠. 그럼 그 마지막은 결국 우리가 마트나 주유소에서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한테는 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원료인 나프타, 이 나프타의 77%를 중동에서 수입하거든요. 우리가 매일 쓰는 생수병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말 그대로 모든 것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더 확실해지는데요. 우리나라는 OECD 선진국 중에서 경제가 석유에 의존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똑같이 유가가 10% 올라도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가 받는 경제적 타격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자, 이걸로도 충분히 복잡한데 이 아슬아슬한 휴전을 언제라도 깨트릴 수 있는 아주 큰 변수가 두 개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휴전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레바논 같은 곳에서 이란의 대리 세력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죠. 이게 언제든 큰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국의 내부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둘 다 정부 내에서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워싱턴에서는 아예 이란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강경파와 그래도 협상은 해야 한다는 실용파가 싸우고 있고요. 테헤란은 더 심각합니다. 최고 지도자가 혼수 상태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위험한 권력 공백 상태에 빠져 있어요. 이건 안정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아니죠. 그럼 이 14일이라는 시계의 초침이 멈추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재 전문가들과 정보기관들은 크게 4가지 가능한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들을 보면요, 전면전으로 가거나 아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극적인 평화가 올 가능성은 둘 다 낮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3번째, 바로 지연입니다. 휴전이 계속 연장되면서 이 불안정한 상태가 쭉 이어지는 거죠. 이게 왜 최악일 수 있냐면 당장 전쟁은 안 나더라도 높은 유가와 물류비는 계속 유지될 거고요. 그럼 우리 경제는 끊임없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장바구니 물가가 계속 비싼 이 상황이 그냥 고착화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산을 지켜야 할까요? 핵심은 그냥 수동적인 관찰자로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겁니다. 첫째, 단순히 유가만 보지 마시고 유가에 연동된 ETF나 관련 기업 주식의 변동성을 주시하면서 포트포리오의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식료품 가격 변동은 바로 소비 심리와 연결되니까요. 관련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환율과 코스피는 이 위기의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안전자산인 달러 비중을 조절하거나 변동성에 대비하는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게 현명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기가 끝났다 같은 섣부른 뉴스에 속지 마시고 항상 객관적인 경제 지표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에 들여야 합니다. 지금 세 개의 시계가 동시에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시계, 이란의 경제 시계, 그리고 제3의 변수인 이스라엘의 전쟁 시계. 진짜 문제는 이 세 개의 알람이 한꺼번에 울릴 때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충격에 대비가 되어 있을까요?